2021년 5월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산타 콜로마 데 그라마넷 극장가를 지나던 부자는 어디선가 풍겨오는 불쾌한 냄새를 맡고 가던 길을 멈춥니다. 냄새의 근원지를 쫓아 다다른 곳에는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은 스테고사우루스 모형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이는 오래전 극장의 홍보를 위해 가져다 놓은 조형물이었지만 극장이 폐쇄되면서 이제는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던 것이었죠. 조형물 주변을 돌아보던 아버지의 아들은 벌어져 있는 공룡의 다리 틈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는데요. 이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과 함께 출동한 소방관들은 스테고사우루스 모형의 뒷다리에서 부패가 시작된 남성의 시신을 찾아냈죠. 39세의 남성 디에고는 이틀 전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가 이미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그는 공룡의 뱃속에서 싸늘한 주검이 된 채로 발견되었는데요. 부패의 정도로 보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틀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사건은 즉각 뉴스에 보도되며 스페인 전역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폐쇄된 극장가 앞에 벌어진 공룡 조형물 안에서 사망한 사건. 많은 이들은 그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타인에 의해 그곳에 갇히게 되었거나 이미 죽임을 당한 후 조형물 안에 시신이 은폐된 것이라 추측하였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그의 사망을 그저 사고사라고 발표하였죠. 경찰 측은 시신에 대하여 아주 면밀한 조사를 거쳤지만 그의 몸에서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밝혀진 디에고의 사망 경위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는데요. 밝혀진 경위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하면 그날의 진실은 이러했죠. 늦은 밤 길을 걷던 디에고는 늘 보던 스테고사우루스 조형물을 지나칩니다.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그는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 속에 들어가 보자라는 엉뚱한 계획이었죠. 해당 공룡 조형물의 배 부분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패널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이 추위를 피해 그 속으로 들어가고는 했던 것을 알고 있던 디에고는 조형물로 다가가 공룡의 배를 열었는데요. 그곳에는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구멍이 있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조형물의 속은 텅 빈 상태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몸을 우겨 넣어 스테고사우루스의 뱃속으로 기어 들어갔는데요. 어두운 내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휴대폰 손전등을 켠 디에고는 그제서야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었죠. 그렇게 다시 나가려던 순간 디에고는 손에서 휴대폰을 놓치고 맙니다. 그의 휴대폰은 그대로 공룡의 뒷발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휴대폰을 줍기 위해 어둠 속에서 몸을 비집고 전진하던 디에고는 그만 중심을 잃고 고꾸라지고 말죠. 디에고는 처음에는 그다지 당황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다시 몸을 일으키거나 뒤로 기어서 빠져나오면 될 것이라 생각했을 텐데요. 그가 처한 현실을 전부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죠. 몸을 돌릴 수도 없이 꽉 끼는 공간, 뒷걸음질 칠 수도 손으로 밀어서 올라갈 수도 없는 자세,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쏠리는 피와 가빠지는 호흡,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은 폐쇄된 극장가에 버려진 조형물.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디에고는 몇 시간 동안 사력을 다해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디에고는 어둡고 차가운 공룡의 뒷다리 속에서 서서히 막혀오는 숨과 엄습해오는 죽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결국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고 말죠. 경찰은 그의 사인에 대해 설명하며 사건에 더 이상의 의문점은 남아있지 않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그가 실제로 맞았던 최후는 사람들이 추측하던 다양한 상황들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끔찍한 것이었는데요. 해당 스테고사우루스 조형물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시로 막아놓았다가 이후에는 완전히 철거되었죠. 이 같은 사망사고는 위치성 질식으로 분류됩니다. 특정한 자세나 위치로 인해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어 끝내 목숨까지 잃게 되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위치성 질식 사고는 관련 사례를 생각보다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너티퍼티 동굴 사고를 예로 들 수 있죠. 2009년 11월 24일 미국 추수감사절을 맞아 고향인 유타주에 방문한 존 에드워드 존스는 친구들과 함께 너티퍼티 동굴로 탐험을 떠납니다. 존은 이전에도 여러 번 동굴 탐사를 다닌 경험이 있었고 그와 친구들은 금세 초급자 코스까지 진입할 수 있었는데요. 자신감과 흥미가 붙은 이들은 여기서 더욱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하죠. 그렇게 존과 일행은 버스커넬 구간을 통과해 동굴의 종착점인 밥스 푸시까지 내려가 보기로 합니다. 해당 구간은 기어서 통과해야 하는 지점이었기에 이들은 일정한 텀을 두고 각자 따로 출발하였는데요. 그렇게 존의 차례, 점점 좁아지는 동굴 속에서 기어다니며 전진하던 존은 드디어 틈을 찾게 되죠.
이곳이 자신이 찾던 통로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 그는 입구만 비좁아 보일 뿐 통과하고 나면 탁 트인 공간이 나올 것이라 여겨 과감하게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존의 크나큰 착각이었는데요. 그곳은 완전히 잘못된 경로였죠. 존이 진입한 코스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아직 탐사조차 되지 않은 미지의 공간 에데스 푸시였습니다. 심지어 통로의 진행 방향이 아래를 향하고 있던 탓에 존은 폭 45cm, 높이 25cm라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공간에 거꾸로 뒤집혀 처박힌 자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183cm에 90kg이라는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던 그는 팔과 다리를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존의 구조 요청을 듣고 온 그의 형이 다리를 잡아당겼지만 존은 이미 몸 전체가 꽉 끼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도착하였고 갖은 수를 다 동원하였지만 결국 존을 꺼내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처음에는 탈출할 수 있을 거라며 희망을 품고 버티던 존의 목소리에도 이제는 삶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죠. 그렇게 존은 무려 27시간 동안을 비좁고 어두운 동굴 틈새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호흡곤란과 패닉, 그에 따른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고 맙니다. 그가 어찌나 꽉 끼어 있었는지 사망한 이후에도 그의 시신은 인양이 내지 못하였는데요. 이후 영구적으로 폐쇄된 너티퍼티 동굴은 존 에드워드 존스의 영원한 무덤이 되어버렸죠. 이 외에도 2006년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범죄자 레이먼드 리베라가 마트의 기둥 속에 들어가 숨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한 뒤 일주일 후에야 발견된 사건, 2008년 실종된 조슈아 매덕스가 7년 뒤에 인근 숲속에 오두막 굴뚝 안에 끼어서 죽어있는 채로 발견된 사건, 슈퍼마켓의 냉장고 뒤 틈새에 끼인 채 사망하였다가 10년 만인 2019년에서야 백골로 발견된 무리오 몬카다 사건 등이 대표적인 위치성 질식 사고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전부 목숨을 잃고 난 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발견되었다는 것인데요. 그 기간은 짧으면 일주일, 길게는 10년이나 걸렸죠. 그만큼 그들이 얼떨결에 무덤으로 택한 장소들은 일반적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이들은 단순히 숨이 막혀오는 고통을 넘어 적게는 수시간, 많게는 2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방에서 죄어오는 압도적인 공포를 느껴야만 했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접해들은 이들이 자신이 겪은 일이 아님에도 이에 더욱 몰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PTSD를 유발하기도 하는 까닭은 생각보다 명료합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고통,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공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죽기 전까지 반복된다는 두려움, 이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경험을 해본 상황이기 때문이죠. 옴짝달싹할 수 없는 비좁은 틈에 끼어 서서히 죽어가야만 했던 이들은 그날이 또한 그것이 자신의 최후이자 무덤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